자, 2월 평가 모의고사 43번부터 45번까지 쭉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내용 자체는 뭐 어렵지 않고요. 보통 이렇게 뒤쪽에 장문 독해에서는 어떤 하나의 사건이 등장을 하고 그 사건에서 약간의 반전이나 혹은 교훈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읽어가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했는지,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원인과 결과, 이렇게 사건 진행 순서로 이야기가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렵지 않게 내용 파악 가능합니다. 자, 일단 43번부터 45번까지의 이 글은 English essay가 있죠. 그쵸? 영어 과제가 있는데 그 상황에서 아빠 생일 선물을 사러 가는 상황이죠. 그러다가 아빠 생일 선물을 과제를 하다가 잠깐 두고 왔는데 나중에 그 자기가 두고 왔던 카페에 전화를 해보니까 아빠 생일 선물인 그 빨간색 축구화가 그대로 있었다. 뭐 그 얘기였죠. 그쵸? 자, 쭉 한번 읽어볼게요. When invited by her mother to go shopping after lunch. 이렇게 딱 보이죠? 이때 invited는 초대받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뭔가를 초대하거나 혹은 초대받는다라는 것을 뭔가 하도록 요청을 하거나 요청받는 거다. 이렇게 딱 보는 거예요. 요청받았을 때. 자, 그 다음에 when 다음에 PP 형태니까 뭐뭐 될 때 이런 식의 수동의미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엄마에 의해서 요청을 받았을 때 무엇을 하도록 점심 식사 후에 쇼핑을 가도록 요청을 받았을 때, 즉 엄마가 야 쇼핑 가자 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앨런이 망설이면서 주저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뒤에 reply는 당연히 응답하다 말하다 그 뜻을 보면 되죠. 죄송해요 엄마, 저 영어 에세이 과제가 있어요. 끝내야 되는 그 뜻이죠. 명사 뒤에 주어 동사니까 뒤에서 꾸며주는 거 이렇게 보면 되고요. 즉 숙제가 있어서 못 갈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죠. 근데 엄마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persist는 바로 무슨 말? 고집하다, 끈질기게 고집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엄마가 끈질기게 고집을 피웠죠. 무슨 얘기야? 야 아빠 생일 선물이니까 같이 쇼핑하러 가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come on, 가자. 아빠 생일이 just around the corner. 딱 밑줄 그어볼까요? just around the corner 무슨 말? 모퉁이를 돌면 바로 있는 그런 의미에서 곧 있을, 곧 다가오는. 곧 있을, 곧 다가오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얘는 이제 이렇게 쓰면 이제 더 편한 표현이긴 하죠. 그쵸? coming up과 비슷합니다. 야, 곧 있으면 아빠 생일이야. 네 아빠 생일 선물 사러 가야지. 이렇게 얘기한 거죠. And you wanted to buy his birthday present by yourself. 그리고 네가 아빠 생일 선물을 직접 사고 싶어 했잖아. 이렇게 나오죠. 뒤에 나오는 by yourself는 직접 그 정도. 자, 그리고 여기서는 문맥상 무엇도 by도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 by 다음에 제기되면서 쓰게 되면 혼자서 그런 의미인데요. 여기서는 혼자서라는 느낌보다는 직접이라는 느낌을 알아두는 게 좀 더 적절하겠죠. 그쵸? 야, 네가 직접 아빠 생일 선물 사고 싶어 했잖아. 그 얘기죠. 그리고 나서 Ellen suddenly realized that her father's birthday was just 2 days away.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엘렌은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쵸? 아빠 생일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고. 그래서 엘렌은 자신의 처음의 계획을 변경을 했죠. 그래서 이때 alter는 그냥 무엇과 비슷한 의미란다? alter는 change하고 비슷한 의미란다. 그 다음에 뒤에서 original 딱 보이죠? original을 그 원래의 이런 뜻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처음의 그 뜻으로도 가능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하고자 했던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을 좀 변경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계획인가요? 이렇게 딱 꾸며주는 거죠. 그쵸? 그래서 도서관에서 과제를 하려 했던 처음에 계획을 수정을 하고 decided to go to the shopping mall with her mother. 엄마와 함께 쇼핑몰에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요. Upon arrival at the shopping center, her mother inquired, Ellen, have you decided what to buy for his birthday present?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자, 여기서는 upon에서는 up을 가로로 묶어주세요. on 다음에 명사 혹은 upon 다음에 명사 뭐뭐 하자마자 적어주세요. 뭐뭐 하자마자. 즉 up은 안 써도 상관없고요. upon이라든가 혹은 on 다음에 명사를 쓰게 되면 뭐뭐 하자마자 이렇게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그 upon arrival이니까 도착하자마자 어디에? 쇼핑몰에 도착하자마자 엄마가 엘렌에게 이제 물어본 거죠. 엘렌, 아빠 생일 선물로 뭐 살지 결정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엘렌이 빨리 대답을 한 거죠.
I would like to buy him a pair of soccer shoes. 이렇게 보이죠? 자, 여기 buy에만 동그라미 쳐볼까요? buy가 간접 목적어, 그 다음에 뒤쪽에서 a pair of soccer shoes 해서 직접 목적어, 뭐도 가능하다고? 사용식도 가능하다고. 그래서 뭐뭐에게 뭐뭇을 사주다. 아빠에게 축구화를 사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나오죠. 아빠가 최근에 뭘 한 거예요? 이거 쉽지 않은 거를 하셨네요. 조기 축구 동호회에 이렇게 가입을 하신 거죠. 이거 쉽지 않은데요. 자,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든데 아침에 일어나서 축구를 한다고요? 오우, 정말 훌륭하십니다. 자, 아무튼 조기 축구 클럽에 최근에 가입을 하셨고, and there is some new soccer shoes. 그래서 자, 새로운 축구화가 필요했다라는 거죠. 근데 축구는 그냥 공만 찬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축구도 기술도 있어야 되고 공을 어떻게 차느냐에 따라서 방향과 각도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일이기는 하죠. 그렇죠? 아무튼 선생님도 참고로 어렸을 때 꿈이 축구 선수였습니다. 선생님은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요. 선생님이 작았지만 되게 빨랐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전까지는 선생님이 항상 학교 수업이 끝나면 다시 집에 갔다가 축구공을 들고 학교 운동장으로 와서 하루 종일 이렇게 축구를 하는, 혼자서 공 차고 돌아다니는 거죠. 그쵸?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작고 빨랐던 게 아니라 그냥 작았을 뿐이더라고요. 자, 아무튼 어쨌든 그래서 선생님 그냥 작았던 아이였어요. 빠른 아이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축구를 안 한 게 정말 다행이죠. 축구를 했다면 대한민국 축구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렇죠? 대한민국의 가치까지 논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을지도 모르죠. 자, 어찌됐건 자, 그 다음에요. 자, 뒤로 보니까 she entered the shoe store. 그쵸? 신발 가게로 들어갔죠. 자, 그리고 a pair of red soccer shoes. 이때 a pair of라는 건 두 개가 하나의 짝이 되는 것, 그런 것들을 보통 페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렇죠? 뭐뭐 한 켤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가 하나의 짝이 되는 건 다 페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안경이 있죠, 안경. 그러니까 안경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개가 하나의 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a pair of glasses 이렇게 되는 거고, 양말도 그렇죠. 양말도 한쪽만 신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패션인지 모르겠지만 나만 한쪽 발이 추울 거예요. 그래서 자, a pair of socks, a pair of shoes 이렇게 다 쓰는 거죠. 자, 그러면요. 자, 아무튼 축구화 한 켤레를 선택을 했습니다. 빨간색 축구화네요. 자, after buying the present, she told her mother. 그래서 선물을 사고 나서 엄마에게 말을 한 거죠. 나 선물 샀으니까 이제 영어 숙제하러 갈래. 이렇게 한 거죠. I'm going to do my assignment in the cafe while you're shopping. 엄마가 쇼핑하는 동안에 나 카페에서 숙제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Ellen wanted to get a strawberry smoothie in the cafe.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카페에서 딸기 스무디를 먹고 싶어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sold out이니까 당연히 어떤 의미? 매진된, 다 팔린 그 뜻이죠? 다 팔렸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스무디로 가네요. 그렇죠? 요거트 스무디를 대신에 샀고요. 카페는 자, 요거 보면 살짝 어렵죠? 이때 for가 뭐뭇에 비해서, 뭐뭇에 비해 약간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토요일 오후 치고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토요일 오후 치고는 토요일 오후를 위해서, 그게 아니라 뭐뭐 치고는 뭐뭐에도 불구하고. 자, 약간 어떤 느낌이라고?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토요일 오후에도 불구하고 토요일 오후 치고는 바로 바쁘지 않았습니다. 즉 붐비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에서 비즈만 밑줄 쫙 그어주세요. 이때 비즈는 바쁘다라는 느낌인데 사람들이 많아서 바쁘다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약간 붐비는 그런 뜻의 crowded이다. 요것만 적어주세요. 자, 토요일 오후임에도 불구하고 붐비지 않았습니다. 그쵸? 토요일 오후면 사실 토요일 날 오전은 대부분 카페를 일찍 찾아가지는 않잖아요. 그쵸? 옆에 우리 스타벅스만 가도요. 토요일 날 아침에는 되게 한산한데 오후 되면 이제 사람들이 좀 많아지는 거죠. 그쵸? 자, 어찌됐건 토요일 오후에도 불구하고 토요일 오후 치고는 자, 붐비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Ellen sat at a large table to work on an assignment. 이렇게 나오죠. work on은 뭐뭇에 관한 작업을 하다, 뭐뭇에 관한 일을 하다. 그렇게 적어주세요. 결국 어떤 의미인가요? 과제와 관련된 것을 하기 위해서 커다란 테이블에 settle. 일단 settle는 바로 무슨 말? 자리 잡다.
그러니까 세틀 같은 경우는 돌아다니다가 어떤 한 곳에 이렇게 자리를 잡는 게 세틀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 정착하다라는 뜻도 이제 그래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냥 자리 잡다라는 뜻으로. 이런 표현들을 많이 보면 나중에 이제 내년에는 대학 가서 당연히 영어 과제를 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자, 영어 수업 안 들을 것 같아요. 아마 의무 수업으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그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탭스 점수가 나오지 않으면 영어 수업 몇 개를 의무적으로 들어야 된대요. 그런 식으로 학교마다 약간 그 조항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의무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당연히 영어 회화 작문 수업을 듣게 되면 당연히 뭐가 있을까요? 영어로 이렇게 A4 한 장 반 정도 이렇게 작문해서 내는 그 과제가 당연히 있겠죠. 그쵸? 원치 않다라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왜? 여자친구가 영문과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가서 하는 수밖에 없는 수가 생길 수도 있겠죠. 왜? 같이 수업을 좀 듣게 되면서요. 자, 아무튼. 자, 어찌됐건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 그때요. 그때 저런 표현들을 쓰면 좋은 거죠. 그래서 카페 테이블에 앉았다 해가지고 단순히 sit의 과거형 때 sat 이것만 쓰는 게 아니라 저렇게 settle 저런 표현들을 쓴다라는 거죠. 많이 읽어보면서 활용할 수 있으면 좋다라는 건데요. 자, 아무튼 과제에 관한 일을 하기 위해서 커다란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그러나 잠시 후에 여러 명의 학생들이죠. 그렇죠? 여러 명의 학생들이 들어왔고, 자, 남아있는 커다란 테이블이 없었습니다. 그 뜻이죠? 그때 left가 남아있는 그 뜻이니까요. 자, 그리고 나서 뒤에 보니까 One of them came over to Ellen's table.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엘렌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당연히 물어보겠죠. 그쵸? 야, 근데 이렇게 물어보면 거절할 수 있을까요? 애매하죠. 그쵸? 거절이 좀 애매해요. 여러 명 와가지고 저기요, 저 혹시 저쪽 자리로 옮겨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안 돼, 이 새끼야. 먼저 왔잖아. 물어보고 지랄이야. 이렇게 못한다는 거죠, 사실은. 자, 아무튼 자, 앨런의 테이블로 온 거죠. 그러고 나서 정중하게 물어보겠죠. 당연히 정중하게 물어보겠죠. Could you possibly? 이렇게 되게 많이 물어봐요. 이렇게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뭔가 약간 좀 어려운 일을 부탁할 때 Could you possibly? 이렇게 보통 많이 물어봐요. 선생님도 외국에 있을 때 호텔에서 이제 방을 살짝 이제 옮겨야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그때 기존에 선생님이 있는 방보다 약간 좀 더 낮은 등급의 이제 방을 이제 그쪽 매니저가 어쩔 수 없다, 이거밖에 없다 하면서 이렇게 한다는데 그때 이제 물은 게 Mr. Joe, could you possibly 하면서 이렇게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까지 정중하게 안 해도 되는데 나는 can you 해도 오케이 이렇게 할 상황이었는데 약간 그 혹시 이렇게 주시는 게 정말 가능하겠습니까? 약간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을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Could you possibly move to that smaller table? 저쪽에 더 작은 테이블로 옮겨 주실 수 있을까요? 엘렌이 당연히 It's okay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자, I was just leaving anyway. 안 그래도 그냥 가려고 했어요. 니들이 들어오길래 눈치 보여서 내가 작은 테이블로 안 그래도 옮기려고 했다. 약간 그런 느낌이죠. 자. She hurriedly gathered the assignment, leaving the shoe bag behind under the table.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서둘러서 과제를 챙기고요. 이때 gather는 챙기다라는 느낌을 알아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leaving the shoe bag behind under the table. 그리고 테이블 아래쪽에 leave behind, 뭐뭇을 뒤에 남겨두다. 신발 가방을 테이블 아래쪽에 뒤에 남겨둔 채 서둘러서 과제를 챙겼습니다. 됐죠? 결국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한 건가요? 맞아요. 아무래도 과제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발에 대한 생각을 잠시 잊었던 거죠. 그쵸? 자, 그래서 It must be in the cafe, Ellen suddenly exclaimed when she realized the gift for her father was missing upon returning home. 이렇게 보이죠? 자, 뒤쪽에서도 역시 앞에서 봤던 것과 비슷한 표현이 보이는데요. upon 다음에 ing 보이죠? 아까 우리가 upon 다음에 명사 쓸 수 있다 그랬었죠? 그럼 upon 다음에 명사를 쓸 수 있으면 당연히 ing도 가능하죠. upon ing, upon 명사 뭐뭐 하자마자. returning home이니까 집에 돌아오자마자 깨닫게 된 거죠. 신발 가방이 없네? 이런 식으로요. 그쵸? 그래서 it must be in the cafe. 카페에 있을 거야. 자, 엘렌은 소리친 거죠. 그쵸? 그녀가 깨달았을 때. 그래서 선물을 이때 missing 딱 보이죠? 그 missing의 별표 좀 해주세요. 이게 약간 그들이 신경 쓰는 약간의 언어적 뉘앙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보세요.
missing은 바로 어떤 느낌이 강할까요? 원래는 이제 수동이죠. 그쵸? 실종된, 사라진 그런 의미인데 실종되었거나 사라졌다고 해서 missed 이렇게 과거분사 쓰지는 않고 ing 형태를 쓴 거죠. 왜? 아직 찾을 수 있다라는 희망이 좀 담긴 표현이라고 보면 돼요. 무슨 말 알겠어요? 아무튼 실종된 그랬을 때, 실종된, 사라진 그랬을 때 missing 이렇게 ing 형태를 씁니다. She felt so disheartened. 여기서 disheartened는 바로 무슨 말? 낙담한, 실망한 그 뜻입니다. 아주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걸 찾는 게 불가능할 것이라고. 그래서 이제 엄마가 뭐라고 제시를 한 건가요? 자, 야, 카페에 전화해보는 게 어때? 이쪽 보세요. suggested her mother. 이렇게 동사 주어입니다. 잘 봐야 돼. 이건 별거는 아닌데, 어떤 사람이 한 말을 앞쪽에 직접 다운표로 이렇게 인용을 딱 하고 나서요. 그러고 나서 뒤쪽에 바로 동사 주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사 다음에 뒤에 나온 her mother가 목적 아니에요. 엄마가 제안을 했습니다. When she phoned the cafe, 이때 phone은 전화를 하다 그 뜻이겠죠? 그렇죠? When she phoned the cafe and asked about the shoe bag 이렇게 딱 보이죠? 카페에 전화를 해서 신발 가방에 대해서 물어보았을 때 매니저가 말을 했습니다. 자, 확인하고 알려주겠다고. 자, 그리고 나서 몇 분 지나고 나서 그 매니저죠? 이때 she는 매니저가 다시 전화를 했고요. 앨런에게 말을 했습니다. 발견했다고. 그렇죠? 발견했다고. Alan was so pleased that the birthday gift had been found. 이렇게 보이죠? 여기서 마지막에 so하고 that 딱 보이죠? 아주 기뻐했습니다. So that 아주 뭐뭐해서 뭐뭐하다 그렇게 보인 거죠. 그래서 연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그냥 이런 느낌으로 알아두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자, 정정하겠습니다. 아주 뭐뭐해서 뭐뭐하다 그런 느낌으로 so that 그렇게 보지 말고요. 차라리 뒤에 나오는 게 이렇게 앞에 것을 꾸며주는 걸로요. 즉 생일 선물이 발견돼서 아주 기뻤습니다. 이런 식으로 알아두세요.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고 뒤에 나온 대디 안에 앞에 나오는 place를 꾸며주는 일종의 부사적 용법이다. 그 정도.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건 선물이 발견된 거니까 뒤에서 had been found 이렇게 수동태라는 것만 같이 알아두세요. 뭘 쓰면 안 된다? had found 이렇게 쓰면 안 된다. 거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